좋은 친구 알고 쓰면 안전하고 조심하면 편리해요. 지식경제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우리도 이제 부자 안 부럽지? 그래.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14년 만에 구경한 햇빛은 대겐 희망이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아. 요즘은 하루하루 살만 나요. 그치? 우리 애기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더 많은 분들의 웃음과 같이 합니다. 함께 웃는 내일을 위해. 이 캠페인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 제공입니다. 양치할 땐 물을 잠가야지. 깡통은 자 여기다 따로 모아놓자. 음식은 먹을 만큼만 하거라. 종이컵 대신 머그잔이 어때? 신문지는 따로 모으세요. 안 쓰는 전기코드는 빼놔야죠. 지구를 가장 빛나는 별로 만들어주세요. 한일 공동 캠페인. 나눔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의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눔으로 행복이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눔이 당신에게 드립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힘. 천안갈씨, 한국에는 승용차 요일제가 있답니다. 그렇군요.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주시 일본에서는 페트병 마개도 적극적으로 리사이클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에코라이벌이 되자. 한일 공동 캠페인. 당신의 얼굴은 잠깐 찡그려지지만 누군가의 얼굴은 평생 활짝 피어납니다. 헌혈을 위한 1초의 찡그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지금은 미국 주식을 살 때라고 뉴욕타임즈에 기고하면서 뉴욕 증시가 폭락 사태를 막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41% 하락한 8,851을, 나스닥은 0.37% 하락한 1,711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과 소비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70.3에서 57.5로 급락했고 9월 주택착공 건수는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재진입했습니다. 오페크가 예상보다 빠른 유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회동을 하기로 한 데다 최근 급격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각 17일 뉴욕 여구에 선물한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 환율은 전날보다 53원이 급락한 12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에 2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외환 스와프 시장에도 100억 달러 이상을 더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지도자들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금융위기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16일 기준으로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하고 하루 만에 125억 원 순유출됐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 7개의 나라를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규 가입국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노년층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노년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잠시 후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2부, 노년층을 위한 맞춤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요플레 나는 좋아요 나는 좋아요 요플레 맛있으니까 요플레 가벼우니까 당신에게 좋아요. 유플레. 도대체 뭘 먹길래? 통째로 갈아놓은 공삼류 한 뿌리. 이번 명절엔 한 뿌리. 세상의 빛을 이웃의 사랑을. 나의 스타일은 컬러로 빛난다. Secret Viole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2부의 장익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더 음식을 씹어야 된다는 거. 네. 오늘 그런 거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활성화되지 못한 뇌는 두뇌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네. 판단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노년층은 의식적으로라도 그럼요. 씹는 활동을 습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것도 치아가 좋을 때 문제죠. 맞아요. 네, 치아가 많이 빠져서 저작 불편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무려 53%나 된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절반이나 되네요? 예. 그럼 왜 그렇죠. 없애시고 싶죠? 씹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게요. 뇌도 좋아지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2부에서는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임플란트가 있으면 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임플란트 치료법에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모시고 계십니다. 라임 나무 치과의 김인수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 네,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올해 63살인 이장호 씨는 몇 달 전부터 이가 시리고 가끔 칫솔질을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치하다가 결국 치아를 상실하고 말았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이장호 씨. 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뼈가 충분해야 하는데 치주 질환으로 인해 잇몸뼈가 부족해졌다고 한다. 네, 오늘 화면 보셨듯이 오늘 2부에서는요, 노년층, 우리 그 어르신들을 위한 치아를 과연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잘 심고 또 진짜 내 치아 같은 거를 네. 만들어서 우리 의학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논할까 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6676-0114, 6676-0114번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 나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궁금한 점 올리시면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해서 건강에 대한 상식도 저희가 충분히 챙기시고 예. 궁금한 사항도 여쭤보죠. 그리고 또 저희가 상품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상품 그래요. 상품도 받아가시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선생님,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럽습니다. 네. 이제 10년 전의 제 모습을 가끔 사진 속에서 그리는데, 너무 그때가 그리워요. 근데 네. 60, 70 되신 분들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임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저는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요. 그래요. 건강하려면 잘 씹어야죠. 그래, 잘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잘 먹고 네. 잘 씹는 이야기 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잘 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노년층 치아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근데 치아는 노년이 된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연세가 드실 동안에 이가 이제 많이 썩는다던가 아니면 잇몸 질환이 생겨가지고 이가 이제 많이 빠지시면 그때부터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이가 빠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네. 씹지를 못하시니까 일단 뇌 기능도 활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당장 그 씹는 거를 잘게 부술 수가 없으니까 위 기능이 안 좋아집니다. 소화불량이 많이 생기죠. 네. 예, 안 그래도 노년층이 되면은 위 기능도 안 좋아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음식물을 이제 굵게 들어가니까 이게 잘게 썰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소화불량이 생기죠. 네. 또 영양결핍이 오죠. 어허. 그로 인해 가지고 전신적인 이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논문에 보면은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치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 수명이 21년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가요? 그만큼 이것이 삶의 질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삶의 볼 수 질도 있습니다. 주지만 삶의 기간. 예. 그렇죠. 그거랑 직접적인 네, 직접적인 사느냐 영향이 죽느냐의 있습니다. 문제. 네, 오래 살기 위해서 치아 건강 관리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근데 노년층의 경우에는요, 노화로 인한 또 풍치나 또는 충치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던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주변 치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네. 일단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빠진 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치아와 그리고 상대 대합치가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럼 교합이 먼저 변하죠. 그 교합이 변하면은 씹는 양상이 이제 틀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빠진 치아에 뼈가 흡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네. 빠진 치아에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빠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안 미치는데 네. 개수가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뼈 자체가 녹아내리니까 그걸 지지하고 있던 그 입술이나 뺨 같은 것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네. 예,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안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 중력 때문에 입술이 처지는데 받쳐주는 치아가 없으니까 네. 입술 자체가 완전히 처져서 그야말로 그 노인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 그럼-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죠? 네, 사진 한번 보면서 보시죠. 얘기를 나눠볼까요?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치아가 빠져서 그 교합 간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입술이 이렇게 밑에 구각부가 처져 있죠.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예. 그 인공치아 시술을 해서 치아를 다 해주고 나니까 입술 자체가 이렇게 팽팽해졌죠. 그죠? 네. 훨씬 더 팽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죠. 그렇죠? 인상 네네. 자체가 얼굴의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네네. 본인이 갖고 있는 얼굴의 인상하고 전혀 다른 노년층의 네. 인상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사람 손주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예. 불쌍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런데요, 그 치아를 상실한 우리 어르신분들 네. 임플란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더 답답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를 심는다는 것이 일단 우리가 집을 질 때를 가정을 하면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잇몸 뼈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이 뼈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연세가 드셔서 뼈가 많이 녹아서 없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뼈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뼈 이식을 먼저 해야죠. 네. 뼈 이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그런 그 부담감이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한테는 전신 질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전신 질환이 있어도 그것이 조절이 되면 괜찮은데 조절되지 않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혈액 질환 또 이제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예. 분들은
주치의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히 그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고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뼈가 부족할 경우에는 뼈 이식술을 한 후에 임플란트 그렇죠.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노인들의 경우에는 잇몸뼈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치주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이제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치주 질환 때문에 이 뼈가 이렇게 그 잇몸이 녹아서 뼈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예, 이 흔들흔들합니다. 네. 자, 여기도 보면 잇몸이 이렇게 내려갔죠. 이 옆 사진을 보면 치아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그러네요. 얘기냐면 잇몸하고 이가- 뼈가 잇몸뼈가 좀 녹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건 이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이가 길어진 게 아니고 네. 이를 싸고 있던 잇몸과 그 안에 있는 잇몸뼈가 녹아내린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렇게 길어 보이죠. 네. 이 밑에 사진도 보시면 아래 치아인데 완전히 이렇게 이가 숭숭숭숭 길어 보이죠. 그러네요. 예. 예. 자,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네. 이 멀쩡해 보이시지만 사실은 잇몸뼈가 다 녹아내려서 네. 그 뼈가 이를 잡고 있는 부분은 한 1, 2mm 정도 아하.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아유, 그러나 그냥 겉으로 뿌리만- 봤을 뿌리만 때는 간신히 이렇게 묻혀있네요. 이렇게 보이죠. 예. 그 X선 사진을 보시면 네. 실질적으로 원래 뼈가 있어야 될 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요 정도밖에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뼈가 본래 있어야 돼야 하는 공간인가요? 아, 원래는 요거보다 더 많아야죠. 아, 지금 그렇구나. 이를 잡고 있는 공간이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예. 저런 그러다 경우에는 보니까 음식물도 굉장히 많이 낄 것 같아요. 음식물 많이 끼고요. 네. 냄새도 좀 납니다. 그리고 아픈 거는 피곤함은 나고요. 특히 술 하시는 분들은 술 마시면은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셔가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하. 좀 아파오죠. 근데 이게 견딜만한 정도의 아픔이라는 거죠. 네. 문제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픈데. 방치를 해두고 있다가 병원에 왔을 때는 예.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진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치주 질환을 방치해서 잇몸뼈 손실이 심해지고 또 결국에는 치아를 상실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주 질환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살펴보면서 자세한 설명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주라는 것이 그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잇몸뼈가 녹아내려가지고 교합이 완전히 변했죠. 네. 이렇게 교합이 변한 상태로 보철물을 하다 보니까 자를 이렇게 물고 있으면 코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평형이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교합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이 치아들은 지금 다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를 이제 그 치주질환 때문에 이건 살릴 수 없는 치아이기 때문에 네. 이를 뽑아내고 웬만하면 살리는데 예. 살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뽑습니다. 네. 뽑고 임플란트를 해서 보철물을 다 올린 사진이 되겠습니다. 교합 평면을 완전히 회복했죠. 그리고 입술도 보시면은 훨씬 더 팽팽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정확히 사진 안쪽까지 볼까요? 다 이렇게 네. 했으니까요. 예. 자, 또 볼까요? 그래서 교합면 사진을 보면 원래 초기 사진입니다. 예. 이 치아들이 다 지금 흔들흔들 해가지고 예. 이런 상태에서 그냥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네. 이는 이미 뽑아야 될 시점을 지났는데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놔두다 보니까 예. 이런 결과가 오죠.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사진입니다. 예. 아주 가지런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저런 내용들의 저희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잇몸뼈가 소실되면 뼈 이식 수술을 통해서 네. 뼈 없으면 뼈를 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잇몸뼈의 그 소실 여부를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얼마큼 심어야 되느냐. 네. 이걸 또 판단해야 되는데요. 저 볼까요? 잇몸뼈가 이제 부족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폭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또 두께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잇몸뼈라는 것은 일단 이가 빠지고 나면 이가 있을 때는 이로 오는 자극이 잇몸뼈에 자극을 줘서 잇몸뼈가 안에 골질 자체가 튼튼하게 되고 그 네. 골질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빼고 나면 더 이상의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싹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아까 제가 집 지을 때 땅이 있어야 집 짓는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땅이 이제 없어지니까 예.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그럴까요? 예. 네.
자, 사진을 사진을 보시면은 엑스레이 실질적으로 사진인데요. 요 노란 부분 있죠. 네. 여기 뼈가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가 이제 빠지고 나니까 여기 이제 이가 빠지고 나니까 없어진 요 거예요, 그냥 부분이 뼈가. 싹 녹아버린 거예요. 흡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허. 예. 그리고 아래 치아가 없으니까 위에 치아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더 빠져나왔죠. 다 내려왔죠. 예. 마주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다 내려오니까 요 사진을 찍을 때 중간에 뭘 하나 이렇게 물고 찍습니다. 그래서 네. 공간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앞니가 다 아랫니랑 닿는다고 치면 이 어금니는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만큼. 예. 그러면 아래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으니까 네. 위에 보철물을 해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위에 치아를 또 잘라내고 보철을 해서 이 치아를 올리고 하는 이런 복잡한 일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보면 상악입니다. 위에 저 위턱에 어금니 있는 부위인데 네. 이 부위는 광대뼈가 있기 때문에 요 빈 곳이 광대뼈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코고요. 네. 이 광대뼈 있는 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뼈가 녹아가지고 예. 엑스레이상의 길이가 요 정도 나타나고요. CT를 찍었을 때 보면 이렇게 두께가 요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악동 이식술이라는 걸 통해서 또 뼈를 증진시켜서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그런 그 두 가지 과정을 그렇군요. 거쳐야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사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고 난 후에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저기 보세요. 뼈가 다 녹아가지고 이를 잡고 있는 부분이 얼마 없는 거죠. 네. 예. 저기도 보면 얼마 없죠. 이제 폭을 잽니다. 폭을 재면 폭이 한 7mm 정도 나오네요. 6.7mm니까 길이는 충분한 걸 알 수 있죠. 저걸 네. 보고 내가 째는 거를 어디까지 잇몸을 째야겠다. 최소한 째야겠다라는 걸 저걸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훨씬 더 CT를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수술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네모난 곳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주위에는 뼈 이식을 하겠죠. 저기 상악동이고 아래 치아 어금니는 뭐 뼈가 잡고 있는 부분이 없죠. 네. 예, 실질적으로 입체적으로 잇몸을 째지 않고 미리 CT를 통해서 저렇게 분석을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걸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겠다, 수술을 어떻게 해야겠다를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저렇게 삼천 동영상으로 쫙 보니까 이해가 되게 쉽네요. 뭐, 예. 앞뒤 옆에까지 쫙 보면서 이만큼 저만큼 하니까. 네. 그 치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저걸 네. 보시면 예.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러니까요. 알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이제 검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검사한 해야죠. 다음에 이식을 또 해야 돼요. 저걸 네. 보면 첫 자체로 또 검사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검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시진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죠. 눈으로 네. 보고 그리고 촉진을 합니다. 만져보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서 길이 측정을 하고 네. CT를 찍어서 폭 측정을 해서 이런 그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수술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수술을 네.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뼈 이식 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그 사진을 보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러죠. 보통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 네. 이를 빼고 나면요 뼈가 이제 녹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폭이 녹는 경우가 일단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잇몸을 이렇게 째서 안을 봤을 때 임플란트를 심고 나니까 이렇게 임플란트 부분이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출된 부분을 그냥 놔두고 만약에 위에 보철물을 하게 되면 네. 이 뼈가 점점점 녹아 내려가겠죠. 예. 여기는 완전히 카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공 뼈가루를 통해서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요. 이건 물론 자가고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인공고를 쓸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인조 피부를 덮어서 이 인공골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네. 방지를 해준 다음에 예. 이렇게 꼬매게 되겠습니다. 아, 인공뼈 이식술을 하지만은 네.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었을 경우에 초기 고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못을 박았는데 못이 벽에 아주 딱딱하게 박혀 있다. 네. 그러면 그림을 걸 수 있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네. 이렇게 임시치아를 위에 올려서 첫날 임시치아를 할 수 있고요. 예. 나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보철물을 해서 끝낸 상태가 그 되겠습니다. 튼튼하면 그림도 걸 수 있고요. 화분도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맞습니다.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저기 네. 튼튼한 예, 말씀하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세상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그 고정력은 그럼. 똑같이 적용이 거기 됩니다. 시멘트가 작게 있고 얇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네, 지금 뼈 이식과 또 그 후에 임플란트 치료하는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람의 잇몸뼈도 다 모양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다릅니다. 예, 그럴 경우엔 또 다르게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잇몸 뼈가 녹는 양상이 네. 위아래 길이가 녹는 양상이 있고요. 이렇게 폭 자체가 이렇게 좁아드는 예. 그런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양상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뵙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 폭이 이제 좁은 경우죠. 이렇게 폭이 좁게 되면은 네. 잇몸을 열고 움직이네. 이를 심고 나면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비게 됩니다. 예. 이걸 그냥 덮어놓으면 얘는 오래 못 쓰겠죠. 그렇겠네요. 예, 이왕 임플란트를 한번 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뼈 이식과 인조 피부를 덮습니다. 네. 그 다음에 꼬매놓고 예. 이게 이제 다 꼬매놓은 상태에서 요 위에 지대줄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주 이게 고정력이 안 나오고 힘들면은 이렇게 놔두는 아예 경우도 잇몸을 있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요 잇몸을 열어야 되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수술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게 다 아물면 그때 돼서 이제 인공치아를 위에 올려서 끝내게 되는 거죠. 네. 요건 이제 폭이 좁은 경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높이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높이가 낮을 때 밑에 이렇게 아래 그 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을 건드리면 네. 신경 마비가 옵니다. 어. 그래서 이 밑으로는 심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뼈는 임플란트 심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높이를 추정해 보면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잇몸을 열고 턱뼈나 아니면 이 갈비뼈에서 네. 이 뼈를 떼옵니다. 남는 뼈를 좀. 네네. 떼와서 아, 여기다 이제 그 나사를 또 고정을 해서 어. 요 사이에는 인공고를 집어넣고 네. 양이 요걸로만은 이제 모자라니까 예. 너무 많이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위에 인조 피부 덮고 네. 다시 이걸 꼬맵니다. 예. 이 상태로 한 6개월쯤 지나면요. 굳네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뼈처럼 이제 바뀝니다. 예. 그 후에 나사를 빼내고 그리고 나서 이 골이 견고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꼬맸다가 이게 다 아물면 다시 올리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뼈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치 예. 집 짓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집 짓는 것도 땅 파가지고 네. 기둥 세워놓고 철골 세워놓고 시멘트를 딱 바른 다음에 그러면 그냥 평지에 평지 그냥 네, 거기에는 네. 덮어놓으면. 맞아요. 그걸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들은 입안에서 건축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 그거 같아요. 건축을 하는데 예. 일반 건축은 그냥 건축을 해놓으면 끝이지만 이런 그 사람 몸에다가 하는 건축은 네. 사람 몸이 이게 유기적이기 때문에 계속 변합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죠. 네. 잇몸뼈의 폭이 폭이 좁은 경우 그리고 뼈의 높이가 낮은 경우 사진으로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뼈 이식술 후 임플란트 수술 치료 과정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화면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네. 예, 저렇게 이제 스텐트를 만들어서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스텐트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잇몸을 이제 열어서 저렇게 임플란트를 이제 심게 되겠죠. 네. 그리고 잇몸을 이제 열어서 모자란 부분은 이제 뼈 이식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잇몸을 열고 보니까 네. 뼈가 얇죠. 예, 그러네요. 두께 자체가 얇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얇은 곳에다 뼈 이식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예. 저 부분은 이제 뼈가 충분하기 때문에 뼈 이식 없이 했고요. 그 앞에 거는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게 되겠죠. 네.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저게 그 아까 그림 걸 때 빡빡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예. 못이 빡빡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대공사네요. 대공사. 진짜. 그거는 이제 예. 대공사죠. 예. 그런데 그 뭐 의사는 그 대공사라는 거를 뭐 숙명으로 알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뼈 이식을 상악동에다가 뼈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악동 이식술 하는 것도 잇몸을 다 째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렇게 예. 구멍 하나만 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환자한테 가해지는 자극이 적기 때문에 붓기도 훨씬 덜하고 예. 또 환자가 느끼는 아픔도 덜하고 나중에 수술 끝난 다음에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다 하고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예. 지대줄을 저렇게 다 올렸습니다. 그림 걸 때 이제 못이 빡빡하면 임시치아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저렇게 첫날 임시치아를
그래도 해야지 올리게 된 겁니다. 모양새는 나올 거 아니에요. 연구치는 예. 아니더라도. 그렇죠? 저렇게 해서 네. 아주 딱딱한 거를 제외하고는 당일날부터 음식을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분도 이제 틀니를 끼고 계셨던 분인데 예. 틀니를 당일날 빼시고 당일날 심고 임시치아를 당일날 다 하시고 예. 그날부터 식사를 하시게 되죠. 진짜 뭐 제가 보니까 잇몸을 이만큼씩 열고 그걸 뭐 집어넣고 네. 띄고 인공뼈를 집어넣고 메꾸고 꼬매고 또 끼고 야 이게 근데 이게 좀 주의할 사항이나 부작용 같은 거 네. 네,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돌다리 두드려 가듯이 두드려 봐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치료가 나온 지가 1960년대 처음 그 스웨덴의 브레네막이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타이타늄이 뼈에 붙는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가 시작이 됐어요. 한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성공률 자체가 한 95% 초기 성공률이 그 정도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5%는 실패를 분명히 합니다. 네. 그 5% 실패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100%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들을 주의를 다 하셔야 돼요. 예. 처음에 초기에 이게 혈액이 이제 들어가서 이 인공뼈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굳혀줘야 되기 때문에 예. 건강한 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피곤하신 것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예. 피곤하면 이 몸이 일단 낫질 않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그 술, 담배 하시는 거를 초기에는 피하셔야 됩니다. 네. 술을 하시거나 담배를 하시면 인공뼈가 들어간데도 염증이 생기지만 좋은 뼈에 임플란트를 심어놨을 때도 이 임플란트가 뼈와 제대로 결합을 하질 못하고 예.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몇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극히 뭐 이렇게 다르게 주의하실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노년층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사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죠. 네네. 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관련된 이분은 문제죠? 노인이라도 네. 이가 아주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빠졌죠. 예. 이게 빠진 게. 근데 이 하나만 빠졌는데 이 빠진 부위 자체가 치주 질환으로 이가 빠졌기 때문에 주위에 뼈를 많이 녹였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처음에 동시에 심기에는 초기 고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먼저 요 3번 그림 보시면 뼈 이식을 했죠. 네. 그리고 꼬매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뼈가 다 완성되고 네. 잇몸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예. 그럼 요 뒤에 가서 뼈가 완전히 완성이 됐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예.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고 폭도 충분하다 하면은 구멍을 이렇게 하나를 조그맣게 뚫습니다. 한 어허. 4mm 예. 구멍을.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예. 이렇게 심는데 시간은 빨리 하면 한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 오래 걸리면 뭐 한 5분 정도 그 정도 네. 걸리겠지만 예. 그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또 이제 그 뼈와 임플란트가 굳기를 기다리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인공치아를 올리는데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초기 고정이 아예 50뉴턴 정도로 굉장히 좋다. 네. 그리고 충분하다고 하면 그냥 일주일 뒤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보통은 한 3개월, 2개월, 3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강뼈 이식 중에서 상악동 이식술이라는 말을 좀 저희가 하게 되는데, 네, 상악동 이식술. 네. 어떤 방법인가요? 네, 상악동 이식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볼 때 턱이 이제 아래턱과 위턱이 있죠. 네. 위턱에는 이렇게 광대뼈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광대뼈가 하는 역할은 아래 치아가 한번 여러분들 지금 한번 탁탁탁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해볼까요? 보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예. 네. 탁탁탁 하면 네. 이거를 조금 탁탁탁 할 때는 괜찮지만 세게 탁탁하면 그 자극이 그대로 눈으로 가서 뇌로 전달되겠죠. 그걸 이 막아주는구나. 뒤쪽은 예. 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했느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예. 그래서 이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 완충작용을 통해 가지고 힘이 뇌로 전달됩니다. 참 신비한 네, 그런 신비한 인체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윗니를 빼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네. 뼈 자체가 굉장히 빨리 녹아버리죠. 네. 그럼 상악동까지의 거리 자체가 얇게 되기 때문에 예. 이 뼈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 상악동을 올려서 뼈 이식을 하는 것이 상악동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상악동 이식술 치료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은 뭐 한 8mm 정도 사각동까지 거리가 나오고 왼쪽은 뭐 한 1.6mm 얼마 없죠 뼈가. 네. 자 아래도 보면 뼈가 많이 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요 노란 부위에 뼈를 이식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당일날 임플란트를 이렇게 다 심습니다. 네. 뼈 이식도 당일날 동시에 다 합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보통 요 정도 하면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럼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 위에다가 임시치아를 당일날 해서 당일날부터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완전한 보철물을 해서 치료를 끝내는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임플란트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 전화 상담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 한번 고지 한번 해주실까요? 네, 평소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02-6676-0114, 6676-0114번입니다. 네, 02-6671-0114번이죠? 네, 먼저 한번 받아보실까요? 전화가 걸려와 네.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 어금니 그 3개가 없으세요. 네. 예, 근데 그 틀니를 해야 하나, 그때 브릿지를 해야 하나, 이렇게 네. 고민을 하셨거든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54이요. 예, 그 다음에 뭐 저 당뇨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네, 네. 그 위턱입니까? 아래턱입니까? 위요. 위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위에 어금니 이제 3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하나 정도 없을 경우에는 브릿지도 많이 합니다. 브릿지를 한다는 거는 빠진 치아에 양옆 치아를 갈아서 거기다가 의지해서 중간 치아의 힘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네. 예, 그런 걸 많이 하는데, 3개 정도 빠져 있을 때 그걸 브릿지를 하게 되면, 롱브릿지라고 하죠, 우리가 통상. 그렇게 롱브릿지를 하게 되면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멀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성수대교가 붕괴됐죠. 네. 마찬가지로 거기다 브릿지를 그렇게 해놓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3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3개가 없는 경우에 어금니 맨 끝에 3개가 없다면 이럴 경우에는 브릿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틀니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예. 틀니를 하시게 되면 시간은 빨리 끝납니다. 그러나 앞에 치아를 멀쩡한 치아를 몇 개를 깎아서 거기다가 틀니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장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다 이제 틀니를 끼겠죠. 그러면 힘이 자연 치아의 한 2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자연 치아보다 힘이 한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틀니보다 훨씬 유리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만 고맙습니다.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02-6676-0114, 02-6676-0114 밑에 나오고 있죠? 네, 2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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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저희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예. 예, 어머니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네. 어머니가 예전에 앞니 2개 흔들려서서. 예. 예. 뽑고 양쪽으로 브릿지를 걸었거든요. 네네. 근데 잇몸이 원래 안 좋으셨는데. 네. 이제 그걸 걸어놓은 걸 흔들리신다고 해서 치료를 가는데. 예. 의사 선생님이 빼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이걸 네. 빼면. 네네. 임플란트 4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써도 되는지.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굉장히. 예전에 이제 브릿지를 하셨는데, 그 4개를 걸어가지고 이제 브릿지를 하신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4개를 걸어서 하다 보니까 힘이 분산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힘이 집중을 해서 치주질환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를 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개수를 다 하실 필요는 없이고요. 앞니 경우에는 힘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2개 내지 3개 정도만 심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임플란트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 임플란트 하신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고맙습니다. 할수 아주 있죠. 효자신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전화. 다음 전화 네.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제가요. 네. 어금니 2개가 빠져서 예전에 틀니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저기 빼다 꼈다 하는데 불편하고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자주 빼놨어요. 네. 빼놨더니 씹을 때도 불편하고 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네. 이게 너무 그래서- 빼놔서 오래됐더니 잘 안 만다는 얘기죠?
예. 이게 불편해요. 자주 빼놨더니. 네네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네. 자주 빼놔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틀니를 이제 쓰시다가 네. 그걸 이제 빼놓게 되면은 상대 배합되는 치아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틀니를 하셨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못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두 개가 빠진 곳에다가 임플란트는 심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뼈가 모자라면 뼈 이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 대합치가 내려와 있으면 그거는 갈아내고 위에를 올려서 보초를 한다든가 해서 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큰 걱정하실 건 아니신 것 같으니까요. 예. 가까운 임플란트 하신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02-6676-0114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02-6676-0114번입니다. 네. 전화 받아보시죠. 네. 네. 여보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예예. 네, 반갑습니다. 자, 나이가 좀 지긋이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니 저 어금니 3개가 없고요. 네.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아래쪽. 네. 그 위쪽도 좀 해 2개가 빠진 상태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예. 이 몸이 약한 사람은 그 임플란트를 못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네. 궁금해서요. 바로 저희 이런 질문 좋아하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지금 이제 이가 이제 몇 개 빠지셔서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은데, 내가 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하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임플란트를 아예 못하는 경우는, 전신질환이 있어서 그게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못합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잇몸 질환을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고 또 뼈 이식을 하고 하시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임플란트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매년 오셔서 정기 점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 내셔가지고 임플란트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02-6676-0114, 02-6676-0114번입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제가 예. 13년 전에 네네. 이빨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3년 정도 됐는데 위에 이빨은 지금 5개가 있고요. 네. 밑에 이빨은 지금 8개가 있는데 예. 8개가 있는데 지금 털리를 지금 3차례를 했습니다. 13년 동안에. 네. 3차례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도 아직 50대밖에 안 되고 해서 이거 털리를 하니까는 잇몸도 너무 답답하고 네. 모든 면이 불편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문의를 했는데 네. 너무 이거 이빨 빠진 지가 10년 이상이 넘어가지고 잇몸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있다 하면서 0.2mm가 뭐 밖에 안 된다 하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네. 예. 그 잇몸이 줄어있다는 데가 그 위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다 잇몸이 아래도 많이 그러시다고요? 예, 줄어가 네. 있다 하대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틀니를 이제 오래 쓰셔서 그 뼈가 이제 녹아내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다는 얘기인데요. 이럴 경우에, 위턱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이식술이라는 걸 통해서 뼈 이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할 수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엑스레이하고 이런 걸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웬만큼, 뼈가 조금만 남아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 턱에서 뼈를 떼와서 이식을 한다거나 해서 그 뼈의 길이를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선생님 중에서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네.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예. 아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은 할 가능성이 아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02-6676-0114, 02-6676-0114번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 게 불편하세요? 아니고요. 예. 네네. 저는 임플란트를 제 집사람이 네. 임플란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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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원장님 말씀 맞다나 5%의 잘못이 들어왔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그 작년 12월 28일 날 그 임플란트 3개를 심었었어요. 예. 아래에. 그 아래쪽에. 예. 그랬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3일 만에 다 뽑았습니다. 예. 3일 만에 다 그게 뽑았다고요? 신경이 아하, 예. 마비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뭐 한두 달 내지 석 달이면 가능하다 했는데. 네. 지금까지도 그 신경 마비된 게 풀리진 않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어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다른 데 가서도 뭐 검진을 해봐도 가능성이 뭐 빠르면 3개월이고 아니면 뭐 좀 늦어가지고 3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네. 또 여자분이고 하는데 나이도 있고 네. 그게 겁이 나가지고요. 네네. 어떻게 좀 이 마비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우,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경우예요. 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 지금 임플란트를 심으시고 이제 신경마비가 오신 건데요. 신경을 이제 건드리거나 신경 근처에 가거나 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나타나면요. 빨리 없어지면은 3개월이지만 그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걸 특별한 대답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뭐 빨리 낫게 하는 방법 이런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면 그 신경마비 때문에 왔을 때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 먹으면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경조직이 아니고 연조직이기 때문에 예. 눈에 이제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딱 수치로 딱 나타나는 거나 이러면 예. 딱 좋은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예, 좀 저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정확한 아주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검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네. 받아봐야겠네요. 예.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요. 네. 자, 근데 아까 그 전화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죠. 틀니를 끼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불편해서 빼놨더니 예. 잘 안 맞았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틀니를 오랫동안 착용하게 되면 네. 치아도 사실 신체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음식 그럼. 씹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볼도 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경향이 문제가 좀 있는 것 있지 않다 같아요.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틀니를 이제 오래 끼게 되시면 아까 그 3번 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 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틀니를 끼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틀니를 받치고 있는 잇몸이 얇아집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뼈도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틀니와 그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네. 덜그럭거리게 되죠. 예. 그럼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또 새로 만들고 하는데 아무리 틀니를 새로 만들더라도 뼈와 잇몸이 흡수되는 그 양상을 막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틀니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사진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분도 이제 위에 틀니, 아래 틀니죠. 근데 위에 요 2개에다가 의지를 해놓으니까 이 2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오셨어요. 예. 다행히 아래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아, 네. 그래서 두 치아가 그냥 한 5개 힘들어 정도를, 보여요. 네네.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아래도 마찬가지로 덜 그럭거려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잇몸이 이제 좀 녹아 있으니까 사이가 벌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 아래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치료를 해드렸어요. 예. 예뻐지셨죠? 네. 예. 자, 보시면, 위에 사진이 이제 처음에 내원했을 때 사진인데, 아래도 보면 뼈가 두껍고, 지금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이지만, CT를 찍어보면 두껍고 길이도 충분합니다. 네. 요 위에를 틀니를 쓰셨지만, 이분은 뼈가 그래도 충분히 남아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 2개를 뽑고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네. 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초를 완성을 해드린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틀니를 벗으니까 이를 빼자마자 곧장 임플란트를 하신 분보다 이를 빼고 틀니를 하셨다가 임플란트를 하시면 네. 틀니가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드리면은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시죠. 네. 예. 근데 그 임플란트가 빠진 개수대로 다 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네. 경제적인 또 좀 부담도 예, 그렇습니다. 또 네. 이걸 다 또 아이가 또 아프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개수를 할 때가 항상 우리가 딜레마인데요. 예. 경제적인 걸 생각을 하면 개수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그 씹는 힘을 생각하면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호두까기 인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호두까기 인형의 앞니로 호두를 깝니까? 아니면 어금니 쪽으로 이를 깝니까? 글쎄,
호두깎이 인형은 난 앞니하고 엄니 아니 발바닥을 낀 것 같은데. 아, 예.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힘으로 해주면 보통 이제 이렇게 접번식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요 안쪽에 넣고 하죠. 그렇죠. 요 안쪽이 어금니 어금니 쪽이죠. 쪽으로 하죠, 보통. 거기가 네. 힘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금니 부분은 이제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수를 줄이면 안 되고요. 네. 앞니 부위는 힘을 덜 받기 때문에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임플란트 틀니 치료 사례를 사진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임플란트 틀니인데요. 네. 틀니를 이제 오래 사용하셔가지고 잇몸뼈가 다 녹았어요. 이 보면 틀니를 오래 사용하시는데 여기 막 이렇게 변색이 다 됐죠. 네. 자, 위에 보면 잇몸뼈가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몇 개만 심어가지고 네. 요 몇 개 심은 곳에다가 똑딱이 단추를 답니다. 해서 여기다가 틀니를 이렇게 껴서 딱 끼게 되면 이 틀니가 입안에 이제 딱 붙어 있게 되겠죠. 예. 이렇게 탁 붙어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저장력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죠. 네. 여기는 이제 아래 치아입니다. 아래 치아가 다 빠지고 나서 틀니를 오래 쓰고 계시니까 이 틀니를 집에서 이제 안 맞으니까 야슬이라고 하죠. 치즈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갈아가지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이게 덜그덕덜그덕거리고 아이고, 식사도 아이고. 못 하시고 네. 예, 이러신 분들을 이제 임플란트를 밑에 몇 개 심어서 거기다가 틀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만들어서 딱 끼게 되면 네. 저장력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겠죠. 네. 그럼 굉장히 만족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갈게라 그러죠? 네, 갈게. 치즈라고 합니다. 치즈. 죄송합니다. 자, 방송에서. 괜찮습니다. 노년층의 맞춤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치료 후에 우리 환자 여러분들이 임플란트가 돈 주고 한 거니까 뭐 나는 이게 영원히 그냥 관리 안 해도 쓸 수 있고 이건 치아가 아니까 이게 칫솔 잘 안 해도 돼. 뭐 이런 생각을 잘못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자연치나 임플란트나 우리가 이제 그 병이 걸리는 거는 비슷하게 병에 걸립니다. 단지 임플란트는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치주 질환은 똑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를 준비했죠? 네. 표를 보시면은 네, 나옵니다. 치주 질환 유방률이 치주 질환 유병률이 담배를 폈을 때 일단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가 높네요. 네.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핀 사람은 10% 정도 높고.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이제 끊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더라도 수술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그때 피우셔야 됩니다. 네. 역시 담배는 백해무익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게 전화번호 02-667-0114, 02-667-0114번으로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저는요. 궁금하세요? 네. 네, 어금니 이쪽, 오른쪽 위 어금니가 네. 빠진 지가, 뺀 지가 오래됐어요. 한 3개가. 네. 그래, 뺀 지가 오래돼가지고서는 왼쪽으로만 음식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왼쪽에 이제 브릿지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왼쪽만 쓰는데, 네. 그쪽에 조금 무리가 온 것 같아요. 많이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그 3개 없는 위에 쪽 그 옆에가 흔들려요. 네. 흔들리는데 치과를 갔더니 뭐 임플란트 2개만 하면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하나 해서 옆에 하고 브릿지를 하라고 하고 끼우는 사람도 그러는데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몸이 될까요? 이가 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위에 이제 어금니 3개 없으시고, 그리고 반대측으로 이제 브릿지를 해서 그쪽에 브릿지가 있으니까 글로 쓰시니까 네. 한쪽으로 편측 저작을 하게 되시면 그쪽에 이제 과도한 교합력이 가서 그 치아가 이제 빨리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한쪽으로만 씹으시면 그쪽 볼에 있는 근육 자체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은 퇴화가 되고 그쪽은 발달하기 때문에 얼굴도 비대칭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개수를 몇 개를 해야 되냐를 여쭤보신 거예요. 네. 원칙적인 거는 어금니 쪽에서는 개수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오래 갑니다. 물론 개수를 줄일 수도 있어요.
개수를 줄이니까 결국 나중에 성수대교 공사비 싸게 하려고 교각을 갖다가 줄여서 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네.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금니 쪽은 개수대로 심어서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앞니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26676-0114, 0266-0114번입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예, 저희 엄마가 50대 초반이신데요. 예. 예, 얼마 전에 그 상악동 수술이라는 걸 하시고, 네. 이 위에 어금니 2개를 빼시고 임플란트 뭐를 심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상악동 수술하고, 임플란트 하고, 그 다음에 임시 치아를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저희 엄마는, 그 상악동 수술이라는 걸 하고, 예. 이 일을 안 끼워놓고 그냥 뽑아져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 임시치아를 끼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계신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니까. 예.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 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수를 하시거나 왜 이렇게 좀 목이나 이렇게 샤워 그러실 때 그 얼굴 부분을 이렇게 좀 씻을 때는 약간 거기는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좀 텅텅하고 좀 심하게 걸을 때도 뭔가 좀 울리는 것 같다 그러고 그러셔서.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길래. 제가 엄마 모르게 전화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무슨 많이 말씀인지. 되시겠어요. 예. 네. 근데 그 이빨을 다시 끼울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예.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식사를 못 하시고 계셔야 되는지. 네. 예,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를 빼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또 이를 빼고 기다렸다가 뼈 이식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나중에 심고 이런 2번에 나눠서 수술하거나 3번에 나눠서 수술하는 방법을 썼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를 빼자마자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고 해서 이를 빼자마자 임플란트를 심고 상악동 이식술도 하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초기 고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못을 박는데 벽에다가 이제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못을 박는데 이게 이제 빡빡하게 박히면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이 위에다가 임시치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걸듯이. 하지만 이걸 이제 상악동 이식술을 하고 여기다 해놨는데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게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임시치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머님은 그런 경우 같으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아마 걸리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좀 그 사이에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유동성 있는 음식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년층을 위한 맞춤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또 고치고 다시 또 소를 키워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밥 먹고 나서 3분 안에 3분 동안 잘 닦는 것 그것이 치과에도 덜 오시는 길이고 본인의 그 치아 건강과 전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하자고요. 자,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2부 오늘은 그 라임나무 치과 김인수 원장과 함께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키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2-6676-0114, 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에서는요. 엠파스와 공동으로 기획한 희망건강 프로젝트를 통해 무료 치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엠파스 검색창에 희망건강이라는 단어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 상담을 신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오랄비가 제안하는 구강건강 캠페인 오큐타임에서 전동 칫솔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2부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